네가 내 눈을 고쳐주면 재산의 절반을 줄게. 크고 거친 목소리가 거대한 서재를 가득 채웠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처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태상그룹의 회장. 한때 그의 이름만으로도 주식시장이 요동쳤고 그의 한마디면 수천 명의 운명이 바뀌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중견기업을 불과 20년 만에 재개. 10위권의 그룹으로 키워낸 전설적인 경영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정확히는 3년 전 원인 불명의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후였다. 세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다. 하버드, 스위스, 독일의 명의들까지 총동원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의 눈은 의학적으로는 멀쩡했다. 각막도 수정체도 망막도 정상. 하지만 뇌와 눈을 연결하는 신경회로 어딘가에서 신호가 끊어져 있었다. 겨울 아침에 햇살이 거대한 프랑스식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강태준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저 피부로 느껴지는 희미한 온기일 뿐이었다. 회장님 말씀이 진심이십니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40대 초반의 여자 박순희. 이 저택에서 3년째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그녀였다. 그녀의 손은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재산의 절반이라니. 태상그룹의 절반이면 언론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최소 15조 원. 그 절반이면 7조 5천억 원. 숨겨진 자산까지 합치면 10조는 좋게 넘을 것이다. 그녀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230만 원. 평생을 일해도 만질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묘한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지난 3년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진심이야, 박씨. 나는 다시 보고 싶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줄 수 있다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였던 남자의 목소리가 지금은 애원하는 노인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박순희의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152cm의 작은 키, 단정하게 묶은 긴 생머리, 또렷한 이목구비에 유난히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소녀가 서 있었다. 강민서, 박순희의 딸, 겨우 10살. 하지만 그 눈빛은 10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어른도 그렇다고 아이도 아닌 묘하게 초월적인 무언가가 그 눈 속에 담겨 있었다.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3년 전의 기억. 박순희가 처음 이 저택에 왔을 때 민서는 겨우 7살이었다. 작고 수줍은 아이. 항상 무거운 책을 안고 다니며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아이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어려서 방학 동안만 데리고 출근해도 될까요?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박순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시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던 강태준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때도 이미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세상이 점점 흐릿해지고 빛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조용히만 하게 해. 내 눈에 띄지 않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민서는 이 거대한 저택의 한 구석, 2층 작은 도서관을 자신의 세계로 만들었다. 수만 권의 책들 사이에서
소녀는 조용히 자랐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 말썽 한번 부리지 않는 아이. 그저 그런 아이려니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서가 복도를 지나가다 강태준의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컴퓨터 바이러스 걸린 것 같아요. 외부 IP에서 이상한 접속이 계속되고 있어요. 비서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 정말로 회사 전산망에서 중국발 해킹 시도가 발견되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7살 소녀의 경고 덕분이었다. 또 다른 날에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오늘 비 올 거야. 기상청은 틀렸어. 오후 3시 27분쯤 소나기가 시작될 거야. 민서야, 기상청에서 맑다고 했는데? 기상청이 틀렸어. 제주도 남쪽 해상의 저기압이 예상보다 빨리 북상하고 있거든. 박순이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정말로 오후 3시 30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의사 사건이었다. 강태준의 주치의가 새로운 약을 처방하려 할 때 민서가 갑자기 나타나 말했다. 저 의사 선생님, 회장님 약을 바꾸면 안 돼요. 그 약은 회장님한테 안 좋아요. 꼬마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약의 부작용으로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제약회사로부터 처방 건당 30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고 계시잖아요.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일주일 후 그 의사는 제약회사로부터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박순이는 점점 더 정확해지고 점점 더 구체적이 되는 딸의 예측들에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다. 내 딸이 정상이 아니야. 아니, 정확히는 정상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였다. 민서가 8살이 되던 해 박순이는 딸을 IQ 검사하러 데려갔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강력하게 권유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민서가 수업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부설 영재교육연구소 담당은 30년 경력의 김진수 박사였다. 4시간 후 검사실 문이 열렸을 때 김 박사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 든 결과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잠시 앉으시죠. 결과가 안 좋나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IQ 190입니다. 네. 민서의 지능 지수가 190입니다. 정확히는 측정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검사 도구로는 더 이상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요. 김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꺼냈다. 일반인의 평균 IQ가 100입니다. 130 이상이면 영재, 150 이상은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같은 천재들 수준입니다. 하지만 190이라는 건 역대 측정된 기록 중 최고입니다. 김 박사는 민서가 앉아있는 검사실을 바라봤다. 특히 놀라운 건 미래 예측 및 인과관계 분석 능력입니다. 민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수천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결과를 예측하는. 김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박순이를 바라봤다. 어머니,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이용하려 들 겁니다. 박순이는 그날 이후 딸을 더욱 조용히 숨겼다. 세상이 알면
딸이 위험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숨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서의 능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 회장의 눈앞에 그 능력이 드러날 날이 왔다. 민서야, 인사드려. 박순이가 떠밀듯 딸을 앞으로 내밀었다. 민서는 조용히 강태준 앞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맑고 또렷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10살 아이답지 않은 무언가가 깔려 있었다. 차분함과 자신감, 그리고 묘한 슬픔. 강태준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박씨 딸이구나. 목소리가 참 맑네. 몇 살이니? 10살이에요. 10살.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10살짜리가 내 눈을 고친다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눈을? 네. 민서의 대답은 단호했다. 회장님,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뭘? 회장님을 보고 있어요. 정확히는 회장님의 목소리, 호흡, 자세, 체온, 그리고 슬픔을요. 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슬픔? 네. 회장님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회장님은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볼 수 없어서 슬픈 거죠?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넌 어떻게 그걸 아니? 민서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저는 패턴을 봐요. 사람의 말투, 호흡의 간격,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 목소리의 떨림.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요. 회장님의 그림은 대부분이 검은색이에요. 깊고 무거운 검은색. 하지만 한 부분만 다른 색이에요. 빨간색. 강렬하게 빛나는 빨간색. 그게 회장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가 뭘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니? 민서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돌아가신 할머니. 아니, 회장님 아내분의 얼굴이요. 마지막 순간에. 쿵. 강태준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다. 박순이는 재빠르게 딸을 끌어안았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니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었다. 맞아. 맞다고. 정확히 맞췄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촉감만으로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수천 번은 만졌을 사진. 내 아내. 수진이.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 모습을 나는 못 봤어.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 손을 잡고 미소 짓던 그 순간을. 나는 회의 때문에 해외에 있었거든. 런던. 빌어먹을 계약건으로. 강태준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볼 수 없는 사진을. 그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 비행기로 12시간.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었어. 나는 그녀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 마지막 말도 듣지 못했어. 그냥 차가운 관 속에 그녀만 봤지. 그는 허공을 향해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이렇게 됐지.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알아. 시민성이죠? 민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네. 회장님은 스스로를 벌하고 계세요. 아내분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죄책감으로.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긍정이었다. 회장님의 눈은 멀쩡해요. 뇌도 신경도 모두 정상이에요. 문제는 소녀는 자신의 작은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에 있어요. 회장님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볼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면서요.
그 벌을 풀면 눈도 다시 볼 수 있어요. 강태준은 한참을 침묵했다. 내가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방법을 안다는 거지?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다 포기했는데 저는 IQ 190이에요.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 또래 아이들이 만화책 볼 때 저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었어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저는 융의 분석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패턴을 봐요. 사람의 심리도 신경회로도 모든 게 패턴이에요. 회장님의 패턴은 제가 이미 읽었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이미 설계했어요.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100% 확신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기억들, 느끼기 싫어하는 감정들을 모두 끄집어내야 해요. 아플 거예요. 많이. 얼마나? 죽고 싶을 정도로요. 서재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밖에서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강태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해보자. 죽는 것보다 나쁠 순 없어. 회장님, 박순이가 비명처럼 외쳤다. 안 돼요. 민서는 아직 아이예요. 엄마. 민서가 엄마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어른스러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회장님을 돕고 싶어요. 왜? 돈 때문이야? 아니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항상 책 속에서만 살았어요. 천재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진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이상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제 능력을 정말로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요. 그게 하고 싶어요. 강태준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미 변호사에게 지시했어. 내가 내 눈을 뜨게 하면 태산그룹 주식의 30%, 현금 3조, 그리고 서울 강남의 건물 10채, 총 평가액 약 8조 원을 너에게 줄 거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서야. 그는 손을 내밀었다. 민서는 그 큰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잡았다. 약속하지. 내가 내 눈을 뜨게 하면 이 모든 걸 주겠어. 민서는 그 떨림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절박해. 돈 때문이 아니야. 진짜로. 다시 보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을 용서받고 싶은 거야. 그림자처럼. 회장님, 오늘부터 3일 동안 제가 회장님 곁에 계속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24시간 관찰해야 해요. 회장님의 일상, 습관, 무의식적인 행동들까지 모든 패턴을 파악해야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민서는 강태준의 그림자가 되었다. 첫날 아침 6시. 강태준이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민서는 이미 그의 방 구석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서, 안녕하세요, 회장님. 일어나셨어요? 강태준은 어둠 속에서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다. 그의 손이 특정 위치를 찾아 움직였다. 민서는 작은 노트에 재빨리 적었다. 오전 6시 2분. 기상 후 첫 동작 오른손으로 침대 옆 탁자 왼쪽 모서리를 더듬음. 시계가 있어야 할 위치를 확인. 하지만 현재 그 자리에는 시계가 없음. 습관적 행동.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 회장님, 지금 뭘 찾으세요? 아무것도. 그냥 습관이야. 시계죠? 강태준의 손이 멈췄다. 어떻게 알았지?
손의 움직임이요. 정확히 시계 크기만큼의 공간을 더듬으셨어요. 그 자리에 예전에 시계가 있었나요?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작게 대답했다. 수진이가 준 시계였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지금은 어디 있어요? 서랍 안에. 보지 못하는데 곁에 둘 필요가 없어서. 민서는 또 노트에 적었다. 회피 메커니즘 1은 아내와 연결된 물건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함. 심리적 거리두기. 고통스러운 기억을 촉발하는 트리거를 제거하려는 무의식적 방어 기제. 아침 식사의 비밀. 식당 테이블. 민서는 강태준의 맞은편에 앉아 관찰했다. 집사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토스트, 오렌지 주스. 강태준의 포크질은 정확했다. 3년 동안의 훈련으로 보지 않아도 접시 위의 음식 위치를 완벽히 파악하고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스크램블 에그를 먹는다. 이 포크, 토스트를 먹는다. 세 입,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한 모금, 베이컨은 손도 대지 않는다. 회장님, 베이컨 안 드세요? 배부르네. 아니에요. 회장님은 아직 3분의 1도 안 드셨어요. 베이컨을 싫어하시는 거죠? 침묵. 할머니. 회장님, 아내분이 베이컨을 좋아하셨죠? 강태준의 손이 떨렸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지? 추론이에요. 회장님은 베이컨을 싫어하시는데도 매일 아침 주문하세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메뉴에서 빼신 적이 없대요.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매일 준비시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강태준은 베이컨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포크가 베이컨에 닿기 직전에 멈췄다. 수진이가 베이컨을 좋아했어. 아침마다 구워달라고 했지. 나는 사실 베이컨을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그녀가 좋아하니까 매일 같이 먹었어. 그녀가 죽은 후에도 습관적으로 베이컨을 시키게 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냄새를 맡으면 그녀가 생각나서 먹으려고 하면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어. 민서는 노트에 적었다. 일상 속 트리거 베이컨, 아침 시계, 기타 아내와 관련된 물건들과 습관. 회장님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노출시킴. 자기 처벌의 한 형태. 첫날 밤의 발견. 밤 10시. 강태준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민서, 넌 이제 가서 쉬어야지. 아니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회장님이 주무실 때의 패턴도 관찰해야 해요. 어둠 속에서 민서는 구석 의자에 앉아 소리에 집중했다. 강태준이 침대에 눕는 소리, 이불을 당기는 소리, 긴 한숨, 뒤척이는 소리, 1분에 한 번, 중얼거림. 수진아,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강태준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회장님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 매일 이러세요? 응. 3년 동안 매일. 민서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회장님, 제 손 잡아보세요. 강태준은 손을 내밀었다. 민서의 작은 손이 그의 큰 손을 감쌌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편안하게 누우세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잠드실 수 있게. 민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았어요. 남자는 아주 바쁜 사람이었어요. 매일 일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사실 집에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강태준의 손이 민서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작은 것들을 했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셔츠를 다림질하고 정원에 꽃을 가꾸고 사실 그건 작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이 모여서 집이 되었거든요. 남자가 돌아갈 수 있는 곳. 민서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여자가 아프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여자는 남자에게 말했어요. 당신 일이 중요하니까 가세요. 괜찮아요. 남자는 정말로 갔어요. 여자가 정말 원한 건 남자가 옆에 있는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민서는 강태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여자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비록 마지막에 옆에 없었어도 30년 동안의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다는 걸. 강태준의 뺨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민서야. 네. 고마워. 이런 이야기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 민서는 계속 강태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다. 15분 후 강태준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했다. 잠든 것이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약없이 평화롭게. 민서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마지막 관찰을 적었다. 회장님은 용서가 필요함. 하지만 다른 사람의 용서가 아님. 자기 자신의 용서. 그리고 아내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확신. 이것이 치료의 핵심. 다음 날 정원에서의 대면. 회장님, 오늘은 산책하실 거예요. 2일째 아침 민서가 말했다. 산책? 네. 저택 정원으로요. 정원은 오래 안 가봤는데. 알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셨죠. 그곳은 할머니가 가꾸던 곳이잖아요. 가면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가야 해요. 회장님이 피하는 모든 곳을 다시 가봐야 해요. 그래야 치유될 수 있어요. 민서는 강태준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향했다. 거대한 프랑스식 정원. 수백 종류의 장미가 만개에 있었다. 회장님, 지금 정원 입구예요. 앞에 하얀 대리석 계단이 3개 있어요.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 섞인 꽃향기. 이 향기, 장미 향기구나. 네, 지금 만개했어요.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 정말 아름다워요. 설명해 줄 수 있니? 뭐가 보이는지. 민서는 천천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오른쪽에 장미 아치가 있어요. 빨간 장미로 덮여 있고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요. 왼쪽에는 할머니가 특별히 좋아하셨다는 하얀 장미 정원이 있어요. 집사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할머니는 이 장미를 순수라고 부르셨대요. 강태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순수? 맞아. 그게 그 장미의 품종 이름이었어. 수진이가 특별 주문해서 심은 거야. 두 사람은 천천히 하얀 장미 정원으로 걸어갔다. 지금 주변에 하얀 장미들이 가득해요.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강태준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민서가 그의 손을 장미에 가까이 안내했다. 그의 손가락이 부드러운 꽃잎을 만졌다. 부드러워. 할머니가 매일 이 장미들을 돌보셨대요. 알아. 내가 출근할 때마다 여기 있었어. 다녀오세요라고 손 흔들면서. 마지막으로 본 수진이의 모습도 여기였어. 그날 아침 나는 공항에 가는 길이었고 그녀는 여기서 손을 흔들었어. 나는 차 안에서 손을 한번 흔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는 장미를 꽉 쥐었다. 가시가 손바닥을 찔렀지만 개의치 않았다. 왜 내가 더 오래 보지 않았을까? 왜 차를 멈추고 내려가서 안아주지 않았을까?
회장님, 민서가 그의 손을 풀어주었다. 회장님은 그때 알 수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다르게 했겠죠. 하지만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이 마지막일지 모르죠.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이에요. 할머니와 함께한 30년의 아름다운 순간들. 그게 더 중요해요. 강태주는 한참을 장미를 쥐고 있었다. 민서야, 고마워. 나를 여기 데려와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정원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꽃향기가 퍼지는 그곳에서 사흘째 되는 날 민서는 강태준에게 제안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야 해요. 어디? 할머니 방이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곳은 안 돼. 왜요? 그곳은 3년 동안 잠가뒀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왜 잠그셨어요? 강태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답했다. 들어갈 수 없어. 그곳에 가면 그녀가 정말로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래서 가야 해요. 회장님은 계속 도망치고 계세요. 할머니가 떠났다는 현실을요. 하지만 치유되려면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 회장님, 3년이 지났어요. 언제 준비되시겠어요? 아니면 평생 도망치실 거예요? 어둠 속에서 강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무서워. 그곳에 가면 무엇이 무서우세요? 그녀가 정말로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할머니가 없는 빈 방만 보게 되죠. 민서는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빈 방일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그게 현실이에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남아있어요. 그 방에, 이 집에, 그리고 회장님 마음속에요.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강태준은 긴 침묵 끝에 일어났다. 좋아. 가자. 민서는 강태준을 2층 끝 복도로 안내했다. 오래된 떡갈나무 문. 3년 동안 잠겨있던 문.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3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열쇠였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가 열어야 해.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빗나갔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마침내 열쇠가 들어갔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다. 하지만 강태준은 문을 밀지 못했다. 못하겠어. 나 못해. 회장님. 민서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제가 같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다. 삐걱. 오래된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3년 동안 잠겨있던 방. 그 안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갔다. 수진의 방. 민서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님, 방 안이 어떤지 말해드릴까요? 응. 오른쪽에 큰 침대가 있어요. 하늘색 이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요. 침대 옆 탁자에는 책이 한 권 놓여 있어요. 페이지가 접혀 있는 걸 보니 읽다가 중단한 것 같아요. 강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무슨 책이니? 안나 카레니나예요. 톨스토이. 그 책 좋아했어. 수진이가 5번째 읽는 거였는데 왼쪽에는 화장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어요. 젊은 남녀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신혼여행 때야. 발리에서 30년 전. 그때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어.
민서는 계속 설명했다. 창가에 작은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노트가 하나 있어요. 노트? 일기인 것 같아요. 민서는 노트를 집어 조심스럽게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3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수진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2022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왔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태준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너무 많은 걸 포기했다. 나 때문에. 강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계속 읽어줘. 내일 태준이가 런던에 간다. 나는 가라고 했다. 사실은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손을 잡아달라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 달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태준이는 이미 너무 많은 걸 희생했다. 이번만은 내가 먼저 보내주고 싶었다. 눈물이 민서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내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다. 태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없이도 다시 웃고 다시 살고 다시 사랑하길. 그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기를. 그가 빛 속에서 살기를. 민서는 일기를 덮었다. 회장님,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 그런데도 나를 보냈어. 나를 위해서. 강태준은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너무 멍청했어. 일이 중요하다고, 계약이 필요하다고.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회장님,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회장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요. 일기에 쓰여 있어요. 민서는 일기의 다른 부분을 펼쳤다. 태준이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서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침마다 내가 좋아하는 베이컨을 시키는 것. 비록 본인은 안 좋아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였다. 30년 동안 태준이 덕분에.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네. 할머니는 행복하셨어요. 회장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회장님이 행복한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히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회장님, 이제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해요. 진짜로요. 그래야 회장님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강태준은 한참을 침묵했다. 어떻게 보내니?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진심으로요. 민서는 방 한가운데로 강태준을 안내했다. 지금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수진아, 나야. 늦었지? 3년이나 늦었어. 미안해. 나는 겁쟁이였어. 너 없는 세상이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렸어. 하지만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으로.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수진아, 사랑했어.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서툴렀지만 그게 내 전부였어. 이제 보낼게. 편히 쉬어. 그리고 기다려줘. 언젠가 나도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느낄 수 있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그의 손을 감싸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안녕, 수진아.
고마웠어. 모든 것에 대해. 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뭔가 무거운 것이 가슴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3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그 무게가 방 안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들어왔다. 커튼이 하늘거렸다. 그 바람이 지나간 후 방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대신 평화로웠다.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 관찰이 끝난 후 민서는 본격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매일 훈련을 할 거예요. 상상 훈련이요. 서재 옆 작은 방. 민서는 그곳을 치료실로 꾸몄다. 편안한 소파, 조용한 음악, 은은한 향초. 회장님의 눈은 멀쩡해요. 문제는 뇌가 신호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신호를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민서는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 뇌는 진짜와 상상을 구별 못해요.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그걸 진짜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회장님이 보는 걸 상상하면 시각 피질이 활성화될 거예요. 민서의 맑은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회장님, 지금 눈을 감으세요.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강태준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회장님 앞에 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무거운 나무 문이에요.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문이죠. 강태준은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문이 이미지가 떠올랐다. 보이세요? 조금, 아주 희미하지만. 좋아요. 그 문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문 손잡이를 잡으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강태준은 집중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따뜻해. 햇볕을 받은 것처럼. 정말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문을 여세요. 강태준은 상상 속에서 문을 밀었다. 무거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이 열렸어요. 이제 안을 보세요. 뭐가 보여요?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놀라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이야. 우리 집 정원. 수진이가 가꾸던 장미가 가득한 정원. 어떤 색깔이에요? 장미가 빨간색, 진한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도 있어. 노란색도. 정말 보여. 색이 보여. 대단해요, 회장님. 하지만 갑자기 강태준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맞아요. 상상이에요. 민서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의 뇌는 진짜와 상상을 구별 못해요. 지금 회장님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부분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서는 계속 질문하며 그의 상상을 구체화시켰다. 지면이 어떤 느낌이에요? 부드러워. 잔디가 깔려 있어. 바람이 부나요? 응. 따뜻한 바람. 봄바람. 장미 향기가 나나요? 응. 달콤하고 진한 향기. 10분 동안 훈련이 계속되었다. 회장님, 이제 정원 끝에 벤치가 보이죠? 어떻게 알았지? 정말 보여. 흰색 벤치. 가보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이제 옆을 보세요. 천천히요. 누가 있나요? 강태준의 입술이 떨렸다. 수진이가 있어. 그녀가 거기 앉아 있어. 나를 보며 웃고 있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수진아. 민서는 조용히 기다렸다. 회장님, 할머니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지 못했던 말들을요.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수진아, 나
나 정말 미안해. 내 마지막 순간에 없어서. 나는 너무 겁쟁이였어.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서는 부드럽게 말했다. 회장님,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들려요? 강태준은 집중했다. 상상 속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지금도요. 강태준은 통곡하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슬픔, 모든 후회, 모든 그리움이 터져나왔다. 민서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손을 잡아주면서 20분 후 강태준이 진정되었다. 민서야. 네. 고마워. 이런 경험 처음이야. 어떠세요? 아파. 너무 아파. 하지만 동시에 가벼워. 3년 동안 짓누르던 뭔가가 조금 사라진 것 같아. 잘하셨어요. 오늘 첫 훈련치고는 대단해요. 이걸 매일 해야 하는 거니? 네. 매일 조금씩. 그러면 회장님의 뇌가 다시 보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날부터 강태준과 민서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5주차. 회장님, 오늘은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 눈을 떠보는 거예요. 강태준의 몸이 긴장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수백 번 시도했어. 한 번도 안 됐는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회장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잖아요. 민서는 강태준의 손을 잡고 창가로 이끌었다. 회장님, 해가 회장님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따뜻하죠? 눈꺼풀 너머로 빛이 느껴지나요? 강태준은 집중했다. 조금, 아주 희미하게, 붉은 기운 같은 게 느껴져. 그거예요. 회장님의 눈은 빛을 감지하고 있어요.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강태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3년 동안 수없이 시도했던 그 동작.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뭐가 보여요? 침묵. 회장님? 아무것도. 여전히 어둠뿐이야. 완전한 어둠. 강태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민서는 당황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첫 시도예요. 뇌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강태준이 민서의 손을 뿌리쳤다. 안 되는 거야. 나는 영원히 이럴 거야. 회장님, 그만해. 이제 됐어. 넌 충분히 노력했어. 하지만 나는 고칠 수 없어.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예요. 다시, 뭐? 회장님은 진짜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보게 되면 할머니가 정말로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요. 지금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보게 되면 할머니 없는 세상을 봐야 하니까요. 빈 의자를, 빈 침대를, 할머니가 더 이상 없는 그 모든 공간을요. 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가줘.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나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민서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박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야. 괜찮아, 엄마. 예상했던 일이야. 이게 치료 과정이야. 회장님이 마지막 방어벽을 치고 계신 거야. 저걸 무너뜨려야 진짜 치유가 시작돼.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만 기다려봐요. 회장님이 다시 부르실 거예요. 침묵의 3일. 하지만 3일이 지나도 강태준은 민서를 부르지 않았다.
강태준은 서재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저녁이 되었다.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박 씨, 민서는 어떤가? 괜찮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 박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민서를 믿어도 될까? 정말로 나를 고칠 수 있을까? 박순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제 딸을 믿으세요. 민서는 남다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하겠다고 한 건 반드시 해냅니다. 강태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 좀 불러줘. 할 얘기가 있어. 10분 후 민서가 서재에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응. 앉아. 민서야, 저번에는 미안했어. 내가 화를 냈지. 괜찮아요. 아니야. 넌 맞는 말을 했어. 나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수진이 없는 세상을 어둠 속에 있으면 그녀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고 상상할 수 있었어. 하지만 다시 보게 되면 그녀가 정말로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 그게 너무 무서웠어. 민서는 강태준 옆에 다가가 앉았다. 회장님, 할머니는 이미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회장님이 보든 안 보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남아있어요. 이 집에, 정원에, 그리고 여기에요. 회장님 마음속에요.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야, 나 정말 다시 보고 싶어? 세상을. 수진이가 사랑했던 이 세상을. 그럼 해봐요. 다시. 만약 또 안 되면? 그럼 다시 해요. 계속해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린 언젠가 성공할 거예요. 강태준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넌 참 대단한 아이구나. 저는 회장님을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돕고 싶잖아요. 강태준은 따뜻하게 웃었다. 나도 널 좋아해. 마치 손녀 같아. 그럼 저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물론이지. 두 사람은 웃었다. 민서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아버지. 하지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강태윤이 저택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태산그룹의 법무팀 이사와 회계사를 대동하고 형님, 이사회 결정사항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형님의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계약? 그 10살짜리 애와의 계약이요.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그 터무니없는 약속 말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이사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야. 관여할 사안입니다. 형님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회사 자산이 걸려 있으니까요. 강태윤은 잠시 멈췄다가 냉정하게 말했다. 형님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시민성 장애를 겪고 계시고 3년 동안 실명 상태이시죠. 이런 상태에서 내린 중대한 재산 처분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보고 정신병자라는 거야?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 당장 나가지 못해. 하지만 강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10살짜리 애가 형님 눈을 고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민서는 다르다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영리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강태윤이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박순이라는 여자의 신용조회 결과입니다. 빚이 3천만 원. 그런 사람이 갑자기 8조를 손에 넣는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강태윤은 최후 통첩을 던졌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으면 이사회는 형님을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도 무효화될 거고요. 형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일주일. 그때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끝입니다. 쾅! 문이 닫혔다. 박순이의 두려움.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엿들은 박순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옆에 민서가 있었다. 엄마, 민서야, 우리 그만두자. 이 일 그만두자. 회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회장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가 너무 큰 걸 바랐는지도 몰라. 엄마,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잖아. 5주나 지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그게 언제인데? 박순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이내 후회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다치는 게 제일 무서워. 이번 일이 실패하면 넌 큰 상처를 받을 거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박순이는 딸을 껴안았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은 없어도 돼. 이 일 관두고 조용히 살자. 응? 민서는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회장님을 포기할 수 없어. 할아버지를 고쳐드려야 해. 약속했어. 박순이는 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엄마, 일주일만 더 믿어줘. 나 할 수 있어. 진짜로. 박순이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엄마가 믿을게. 우리 딸을. 그날 밤 민서는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었다. 노트를 펼쳐놓고 지난 5주간의 기록을 검토했다. 진전이 있어. 분명히 있어. 회장님은 상상 속에서 색을 보기 시작했어. 감정도 표현하기 시작했어. 이건 엄청난 진전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강태준은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뭐가 문제지? 단계를 건너뛰고 있어. 너무 급하게 가려고 했나?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주일. 나한테 일주일밖에 없어. 새벽 2시까지 민서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최종 단계 실제 자극을 통한 감각 재활.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재현해야 함. 회장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을, 할머니를, 수진 할머니를 보여드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수진은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민서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강태준을 찾아갔다. 할아버지, 제안이 있어요. 일주일 안에 할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요. 강태준의 몸이 긴장했다. 정말? 네. 하지만 위험해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강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와 함께였던 순간 중에서요. 강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결혼기념일, 25주년 기념일. 우리가 처음 만난 바닷가에 갔었어. 속초. 그곳 작은 카페에서 수진이를 처음 만났거든. 30년도 더 전 일이야. 그날 수진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고 햇빛에 반짝였지. 나는 한눈에 반했어. 그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역할을 할게요. 뭐? 할머니의 목소리로 할머니가 하셨을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뇌는 진짜 할머니가 거기 있다고 착각할 거예요. 그 강렬한 감정이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강태준은 망설였다. 하지만 넌 10살이잖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일기를 읽었어요. 사진도 받고 할머니에 대한 자료도 많이 모았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아요. 민서는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믿어주세요, 할아버지. 제가 할머니를 데려올게요. 할아버지한테요.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할 수 있겠니? 네. 하지만 할아버지도 도와주셔야 해요. 진심으로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그건 당연하지.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그날 오후 민서는 박순이에게 부탁했다. 엄마, 할머니 옷 중에 하얀 원피스 있어요? 응, 있을 거야. 옷장에. 왜? 빌려줘요. 민서는 수진의 방으로 향했다. 화장대 앞. 민서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그리고 민서는 수진의 향수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장미 향기가 퍼졌다. 이 향기.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는 향기. 민서는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젊은 시절의 수진. 결혼식 날의 수진.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않은 수진.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어. 민서는 수진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말투, 생각, 감정.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밤늦게까지 민서는 준비했다. 수진이 되기 위해. 3일 후. 강태준은 민서의 안내로 특별히 준비된 방으로 갔다. 2층 끝에 작은 방. 한쪽 벽은 전체가 창문이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상상하세요. 진짜처럼요. 강태준은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민서는 잠시 방을 나갔다. 5분 후 문이 다시 열렸다. 여보. 순간 강태준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수진의 목소리였다. 정확히는 민서가 수진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수진아? 네, 저예요. 민서는 천천히 다가왔다. 수진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진의 향수를 뿌리고 수진이 걷던 방식으로. 오랜만이에요, 여보. 강태준의 손이 떨렸다. 정말 너야? 그럼요. 누가 있겠어요? 민서는 강태준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손 여전히 따뜻하네요. 강태준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수진아,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저도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당신 많이 힘들었죠? 응. 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미안해요. 혼자 두고 가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마지막에 곁에 없어서. 괜찮아요. 민서는 강태준의 뺨을 쓰다듬었다. 저는 이해해요. 당신이 왜 그래야 했는지. 당신 일이 중요했잖아요. 일은 중요하지 않았어. 너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 강태준이 소리쳤다. 나는 겁쟁이였어. 내가 떠나는 걸 보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알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다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요. 여보, 나를 봐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30년이요. 당신이 준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요. 아침 베이컨도, 정원에서의 산책도, 밤에 손잡고 자던 것도 모든 게 사랑이었어요. 나는 더 잘해줄 수 있었어. 충분했어요. 민서는 강태준을 껴안았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줬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강태준은 흐느꼈다. 수진아, 용서해줘. 제발, 용서할 게 없어요. 사랑해요, 여보. 지금도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강태준은 느낄 수 있었다. 뭔가 따뜻한 빛이 그의 눈꺼풀을 스치는 것을. 수진아, 뭔가 보여. 정말요? 빛이 보여. 민서는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다. 할아버지,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꺼풀을 만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흐릿했다. 빛과 어둠만 구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다. 윤곽이 보였다. 창문, 커튼, 햇빛, 그리고 너. 강태준은 민서를 보았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작은 소녀를. 민서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네, 할아버지. 저예요. 보여. 정말 보여. 내 얼굴이. 보여. 창문이 보여. 햇빛이 보여. 그는 방 안을 둘러봤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세상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민서는 울면서 웃었다. 성공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해내셨어요. 강태준은 민서를 껴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서야. 넌 나의 빛이야. 문 밖에서 박순이도 울고 있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로. 우리 딸이 정말 해냈어. 강태준이 다시 볼 수 있다는 소식은 곧 태산그룹 전체에 퍼졌다. 서울대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회장님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양쪽 눈 모두 1.0입니다. 담당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믿기지 않습니다. 시민성 실명이 완치된 케이스는 극히 드문데 더구나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다니. 강태준은 미소 지으며 민서를 가리켰다. 이 아이가 고쳐줬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준은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했다. 민서, 이리 와봐. 서재에서 강태준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태산그룹 주식 30%, 현금 3조 원, 그리고 강남의 빌딩 10채. 모두 내 이름으로 등기했어. 민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약속이야. 넌 나를 고쳤어. 불가능한 걸 해냈어. 민서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요. 학교? 네. 천재라고 불리지만 외로운 아이들,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강태준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지. 그럼 이 돈으로 학교 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할아버지의 손녀로 남고 싶어요. 강태준은 민서를 꽉 껴안았다. 고맙다, 민서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박순이의 새로운 시작. 강태준은 박순이도 불렀다. 박씨, 오늘부로 박씨는 가정부가 아니야. 앞으로는 내 비서로 일하게. 태산그룹 회장 비서실 부실장으로 발령났어. 네. 왜 안 돼? 박씨는 3년 동안 이 집을 완벽하게 관리했어. 그리고 민서의 어머니잖아. 그런 훌륭한 딸을 키운 사람이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 박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월급은 기존의 10배. 그리고 이 저택 별채를 민서와 함께 쓸 수 있게 해줄게. 이제 좁은 월세방에서 살 필요 없어.
박순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마워. 민서를 내게 보내줘서. 이제 우린 가족이야. 진짜 가족. 3개월 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태산교육재단 설립을 선언합니다. 강태준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이 재단은 영재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이 아이가 맡을 것입니다. 강태준은 옆에 앉은 민서를 가리켰다. 민서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어렸을 때 외로웠어요. 천재라는 말을 들었지만 친구가 없었어요. 이 재단은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곳이 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곳. 자신의 재능을 축복으로 느낄 수 있는 곳. 민서는 강태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한 분 덕분이에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강태준은 미소 지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태윤이 찾아왔다. 형님,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민서 양을 사기꾼이라고 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준은 한참을 동생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넌 틀리지 않았어. 너는 나를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지?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민서에게 사과해야지. 내가 아니라. 강태윤은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 양,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는 밝게 웃었다. 괜찮아요. 저라도 의심했을 것 같아요. 10살짜리가 회장님을 고친다는 게 믿기지 않죠.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불가능한 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1년이 지났다. 태산교육재단은 서울 강남에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를 개교했다. 전국에서 영재 아동 100명이 선발되어 입학했다. 개교식 날, 강태준은 무대 위에 섰다. 그의 옆에는 민서가 있었다. 여러분, 이 학교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를 만든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는 저에게 빛을 돌려주었습니다. 단순히 눈의 빛이 아닙니다. 삶의 빛, 희망의 빛, 사랑의 빛을 돌려주었습니다. 3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용서하는지요? 강태준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나 자신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법을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였습니다. 강태준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이 학교에 오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특별하다는 것이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서는 무대에서 내려와 관중석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엄마 박순희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 엄마, 우리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행사가 끝난 후 강태준과 민서는 학교 정원을 걸었다. 그곳에는 하얀 장미가 심어져 있었다. 수진이 좋아하던 순수 품종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강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 그럼, 물론이지. 그리고 아마 웃고 계실 거야. 자랑스럽다고 잘했다고 말하면서
저도 그렇게 믿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민서야. 네, 할아버지. 넌 내게 단순히 눈을 돌려준 게 아니야. 넌 내게 살아갈 이유를 돌려줬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돌려줬어. 강태주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민서는 수줍게 웃었다. 진짜 손녀가 된 것 같아서 기뻐요. 넌 내 진짜 손녀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두 사람은 오래도록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하얀 장미가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새가 지저귀는 그곳에서 어둠은 끝났다. 이제 빛이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